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반가워요. 웃으며 다가오는 그 사람. 하지만 왠지 모르게 진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직감이 맞습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입은 웃고 있어도 눈은 웃지 않습니다. 말은 반갑다고 해도 표정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중년이 되면 이런 순간이 많아집니다. 동창회, 학부모 모임, 직장 회식, 진심인지 가식인지 알 수 없는 미소들. 저 사람은 진짜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예의상 웃는 걸까? 이 의문 때문에 더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얼굴 표정만으로도 진심과 가식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지영 씨는 52세입니다. 두 아이를 키워냈고 이제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지영아, 어머, 너 정말 안 변했다. 김미숙 씨가 밝게 웃으며 다가옵니다. 지영 씨도 웃으며 답합니다. 미숙아, 나야말로 네가 전혀 안 변했어. 하지만 지영 씨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미숙 씨의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미숙 씨의 입은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없습니다. 눈동자에 온기가 없습니다. 그냥 입꼬리만 올라가 있을 뿐입니다. 지영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진심이 아닌 건가? 며칠 후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아들의 대학 진학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요. 한 엄마가 자랑합니다. 다른 엄마들이 웃으며 축하합니다. 어머,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영 씨도 웃으며 말합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하지만 지영 씨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집에 돌아온 지영 씨, 거울을 봅니다. 피곤한 얼굴입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웃게 됐을까? 진짜 웃음이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 입가에 억지로 미소를 지어봅니다. 역시 눈은 웃지 않습니다. 지영 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나처럼 피곤한 걸까? 다들 나처럼 가짜로 웃고 있는 걸. 다음 날 카페에 손님이 옵니다. 오랜 단골 손님입니다. 사장님, 요새 좀 피곤해 보이세요. 지영 씨는 밝게 웃으며 답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손님은 말합니다. 사장님 웃으실 때 눈이 안 웃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영 씨는 순간 멈춥니다. 들켰습니다. 웃음이 가짜라는 것을, 진심이 아님이 아니라는 것을. 왜 그럴까요? 지영 씨는 왜 진짜 웃음을 잃었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짜 웃음은 왜 보일까요? 김태수 씨는 56세입니다. 중견기업의 부장입니다. 20년 넘게 이 회사를 다녔습니다. 이제 웃는 것도 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임원회의입니다. 상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이번 분기 목표를 30% 높이겠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박수칩니다. 태수 씨도 웃으며 박수칩니다. 좋은 계획이십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또 야근이구나. 불가능한 목표인데. 그래도 입은 웃고 있습니다. 표정은 밝습니다. 이것이 직장인의 표정입니다. 점심시간 후배가 다가옵니다. 부장님, 제가 실수한 거 괜찮으시죠? 태수 씨는 웃으며 답합니다. 괜찮아, 다음엔 조심해. 부드러운 미소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납니다. 이런 실수를 어떻게 해? 나 때문에 또 야근해야 하잖아. 그래도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웃는 얼굴을 유지합니다. 20년 동안 연습한 표정입니다. 저녁 팀 회식입니다. 상사가 농담을 합니다. 재미없는 농담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웃습니다. 태수 씨도 크게 웃습니다. 하하, 정말 재밌으시네요. 입가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눈은 피곤합니다.
눈가에 주름은 있지만 진짜 웃음이 아닙니다. 그냥 근육을 움직인 것뿐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에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유리창에 비친 얼굴, 표정이 없습니다. 웃음도 없습니다. 그냥 피곤한 얼굴입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진짜 웃은 게 언제였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웃습니다. 집에서도 웃습니다. 하지만 진짜 웃음은 없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회식 어땠어? 태수 씨는 웃으며 답합니다. 재밌었어. 아내가 물어봅니다. 진짜? 태수 씨는 잠시 멈춥니다.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이 웃음이 가짜라는 것을. 아내도 말합니다. 당신 웃을 때 눈이 안 웃어. 언제부터 그렇게 웃었어? 태수 씨는 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태수 씨는 왜 진짜 웃음을 잃었을까요?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의 가짜 웃음도 보일까요?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입은 웃어도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수십 년간 얼굴 표정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기본 감정 7가지가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행복, 슬픔, 분노, 놀람, 혐오, 경멸. 이 감정들은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문명과 떨어져 사는 부족도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얼굴 표정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것입니다. 에크만은 또한 미세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미세 표정은 0.2초 동안만 나타나는 표정입니다. 너무 짧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이것을 감지합니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해. 말은 좋다는데 느낌이 안 좋아. 이런 직감은 미세 표정을 본 것입니다.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무의식이 알아챈 것입니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지영 씨가 미숙 씨의 웃음이 가짜라고 느낀 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미숙 씨의 입은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무의식이 감지한 것입니다. 태수 씨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수 씨의 웃음에서 진심을 느끼지 못한 것은 그녀의 직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에크만은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를 구분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미소는 뒤센 스마일이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신경학자 기올 뒤센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진짜 미소는 2가지 근육이 움직입니다. 첫째,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 둘째, 눈 주위를 조이는 근육. 눈 주위 근육이 움직이면 눈가에 주름이 생깁니다. 흔히 말하는 까마귀 발자국입니다. 그리고 눈이 약간 가늘어집니다. 광대뼈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진짜 웃음의 신호입니다. 가짜 미소는 다릅니다. 입꼬리만 올라갑니다. 눈은 변하지 않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눈동자에 온기가 없습니다. 그냥 표정 근육만 움직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눈 주위 근육은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기쁠 때만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억지로 웃을 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 미소는 눈이 웃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지영 씨가 동창회에서 본 웃음들. 미숙 씨의 입은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지영 씨 자신의 웃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만 웃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실에서, 회식 자리에서 입은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입으로만 웃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사회학자 알리 러셀 혹실드는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감정노동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조직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승무원이 짜증나도 웃어야 하는 것. 직원이 화가 나도 친절해야 하는 것. 이것이 감정 노동입니다. 혹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상품처럼 판다. 진짜 감정과 표현하는 감정 사이에 간극이 생긴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중년이 되면 감정 노동이 늘어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웃어야 합니다. 화가 나도, 피곤해도, 속상해도. 학부모 모임에서는 다른 엄마들에게 축하해야 합니다. 부러워도, 질투가 나도. 동창회에서는 반갑게 웃어야 합니다.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인데도 이런 상황이 20년, 30년 쌓입니다. 그러면 진짜 웃음을 잊어버립니다. 진짜 기쁨을 느끼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입으로만 웃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눈은 웃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태수 씨가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입으로만 웃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회식 자리에서, 상사 앞에서. 이제 진짜 웃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웃는데 그것도 가짜 웃음입니다. 습관이 된 것입니다. 지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웃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엄마들에게 웃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친구들에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웃음은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웃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중년이 되면 한 가지 능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가짜 웃음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도 그렇게 웃어왔기 때문입니다. 20년, 30년 동안 가짜로 웃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가짜 웃음도 보입니다. 저 사람 입만 웃고 있네. 눈은 안 웃고 있어. 말은 좋다는데 진심이 아니야. 이것을 알아챕니다. 자신이 그렇게 웃었기 때문에 압니다. 지영 씨가 미숙 씨의 가짜 웃음을 본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웃었기 때문입니다. 태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가짜 웃음을 봅니다. 자신도 그렇게 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짜 웃음을 보면 더 피곤해집니다. 다들 가짜로 웃고 있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도 외롭습니다. 누구 하나 진심으로 웃는 사람이 없네. 다들 연기하고 있어. 이것이 중년의 인간관계가 피곤한 이유입니다. 진심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들 가짜 웃음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상대방도 2024년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51%가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22.9%가 인간관계 피로를 최대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진심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짜 웃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심과 가식을 구분할까요? 첫째, 눈을 보십시오. 진짜 웃음은 눈이 웃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깁니다. 눈이 조금 가늘어집니다. 광대뼈가 올라갑니다. 가짜 웃음은 다릅니다. 입만 웃습니다. 눈은 그대로입니다. 눈가에 주름이 없습니다. 둘째, 타이밍을 보십시오. 진짜 웃음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웃습니다. 가짜 웃음은 다릅니다. 약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아, 웃어야겠다 생각한 후에 웃습니다. 이 미세한 시간차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 시간을 보십시오. 진짜 웃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2에시 3초 지속되다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가짜 웃음은 다릅니다. 너무 빨리 사라지거나 너무 오래 유지됩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넷째, 대칭성을 보십시오. 진짜 웃음은 얼굴 양쪽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왼쪽 입꼬리, 오른쪽 입꼬리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가짜 웃음은 종종 비대칭입니다. 한쪽이 먼저 올라가거나 한쪽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다섯째, 전체 얼굴을 보십시오.
진짜 웃음은 얼굴 전체가 밝아집니다. 이마, 눈, 볼입, 턱까지.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가짜 웃음은 입 주변만 움직입니다. 이마는 긴장되어 있고 턱은 굳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동창회에서 친구가 반가워 라고 말합니다. 그 친구의 눈을 보십시오. 눈이 웃고 있습니까? 눈가에 주름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말은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친구를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친구도 피곤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칭찬합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상사의 눈을 보십시오. 눈이 웃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 칭찬은 진심입니다. 없다면 그냥 형식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를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상사도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엄마가 축하합니다. 우와, 대단하시네요. 그 엄마의 눈을 보십시오. 진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웃고 있습니까? 만약 입으로만 웃고 있다면 그것도 이해하십시오. 그 엄마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진짜 기쁘지 않아. 나는 지금 억지로 웃고 있어. 이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면 그냥 담담히 대화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굳이 웃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진짜 웃음을 연습하십시오. 진짜 기쁜 순간을 찾으십시오. 손주를 볼 때, 반려동물을 볼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그때 자신의 얼굴을 느껴보십시오. 눈이 웃고 있습니까? 입만 웃고 있습니까? 진짜 웃음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진심 어린 관계를 찾으십시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몇 명만 있으면 됩니다.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 눈이 웃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가짜로 웃고 있어. 저 사람은 진심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면 더 피곤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피곤한가 보다. 저 사람도 나처럼 감정 노동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진짜 웃음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편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도 가짜로 웃고 있었구나. 나도 진심을 잃어버렸구나. 나도 피곤했구나. 자신을 이해하면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지영 씨는 다시 카페로 돌아갑니다. 손님이 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지영 씨는 웃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억지로 웃지 않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답합니다. 네, 잠시만요. 입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도 함께 움직입니다. 자연스러운 미소입니다. 진짜 웃음입니다. 태수 씨는 회사에 갑니다. 후배가 인사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태수 씨는 억지로 크게 웃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왔어? 자연스럽습니다. 진심입니다. 중년의 삶에는 많은 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의 가식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의 가식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진심을 회복하십시오. 눈이 웃는 웃음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중년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